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안홍준입니다.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파트 중에서도 좋은 집 있지 않냐고. 네, 아파트 중에서 좋은 집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그 시대의 그 구조 공법이나 구조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동인데, 아파트 동인데 좋은 호가 있고 좋지 않은 호가 있어요. 우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 뭘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우선 맨 밑에 1층은 치명적인 단점이 되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1층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집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나하고 눈이 마주쳐요. 불편하죠. 프라이버시적인 거 불편하죠.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커튼을 쳐요. 아니면 버티칼을 치든지 그걸 쳐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라든지 이런 게 편안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편안하게 못 들어와요. 거기다 창문을 계속 열 수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말 다 들리다 보니까 스트레스예요. 가만히 집에서 코 자고 싶은데 야, 옆집에 누구 애는 뭐 했다며 하면서 조잘조잘 하는 소리가 방 안으로 다 들어와요. 낮잠도 못 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둑이 들까봐 자기 집을 갖다가 감옥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창살로 감옥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맨 1층은 치명적인 단점이 첫 번째가 단열이에요. 단열. 밑에 지하 주차장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옛날 때는 그냥 단열을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맨 땅이 있어도 그나마 나은데 만일에 밑에가 바람 부는 곳이라고 한다면 되게 안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파트 한 동에 모든 상하수가 다 어디로 내려와요? 1층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화장실에서 역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역류가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역류가 일어나고 또 하나가 화장실 문제가 가장 커요. 왜? 남의 집 변이 우리 집을 갖다가 폭파해가지고 우리 집 안으로 막 들어와요. 왜? 나가는 관이 막혔다면 나가는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서 관이 막혔다면 어디로 오겠어요? 1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압은 위에서 쏟아지니까. 그 압에 의해서 1층으로 토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베란다, 지금 이제 발코니 확장을 다 하지만 옥상에서 나오는 물이 옥상에서 드레인을 통해 가지고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은 다 확장을 하지만 다 내려왔을 때 땅으로 갔다 딱 나가는 아파트는 바닥으로부터 한 60cm가 됐다 얼마가 됐다 딱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실내로 파이프가 내려오다가 순식간에 외부가 돼요. 왜? 땅에 이제 그 다음에 꼽혀야 되니까. 우수 처리하는 관에 꼽혀야 되니까. 딱 요 사이 여기가 얼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발코니 주변 여기가 계속 습해요. 왜? 물이 계속 똑같은 말처럼 여기가 외부니까 여기는 발코니 확장을 했고 따뜻하죠. 그러니까 막힘없이 쭉 내려오다가 나오자마자 여기는 외부다 보니까 냉기온이 찬기온이 영하이면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다 보니까 관이 막혀요. 관이 막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갑자기 겨울에 비가 왔다 1층 난리가 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1층이 안 좋은 점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1층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화장실, 베란다물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는 전기들, 통신선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파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 아파트 바닥이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선이 해가지고 가운데로 해서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 전기가 전기실, 어디에 있는, 임의에 있는 전기실, 기계실, 어디로 얘가 신경줄처럼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콘센트를 어디다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내려와서 지하주차장을 타서 전기실에 전기를 갖다 꼽아야 돼요. 그때 이 전기가 내 안방 바닥에 우리 20 몇 층, 50 몇 층 사람들이 다 쓰는 전기선이 내 방바닥에 다 깔려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자파에 문제가 생겨요. 저 아는 형이 그 한강 쪽에 있는 아파트에 사셔요. 그런데 이 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자파 측정기로 갔다가 자기네 집 콘센트 있는 데를 딱 갖다 댔더니 전자파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방바닥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방바닥도 장난이 아니래요. 거실에도 장난이 아니래요. 내려가 봤더니, 지하주차장으로 탁 내려가 봤더니 이 안에 전기선이 내 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위로 20세대 이상. 그리고 나가는 것 쪽은 전기실이 여기라면 여기 있는 집도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집도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집도 이쪽으로 가고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쏠려요. 그러면 여기 내 안방, 남향이 이쪽이니까 안방, 이쪽으로 온 고압선선지, 온 전기들이 다, 통신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내 안방에서 내가 잠을 자더라도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전기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 관심 없죠. 자기 집 아니니까. 저는 바닥에다 못 가게 해요. 무조건 계단 코아로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가게 해요. 각 콘센트들은 순간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도 얘가 몽창 모아서 이동을 할 때는 사람이 들다니는 영역 라인으로 잡도록 해요. 그리고 모든 전선이 내려가가지고 갈 때 내려가서 지하 바닥을 통해서 올라와서 정리가 되어지도록 정리를 하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잡다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죠. 근데 아파트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다만 1m로도 짧은 노선을 가다 보면 가장 짧은 라인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 경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층은 좋지 않아요. 전자파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이제 준수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는 모기가 올라와요. 모기가 올라가는 영역이에요. 모기가. 1층은 그렇다고 하고 2층, 3층은 모기가 올라와요. 물론 이제 2층 정도 되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의 소음이라든지 뭐 창문 열고 하는 거, 물론 방범에 대한 건 약간 좀 들어온 것도 있지만 3층, 4층 이상 되어지면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 편하고 모든 것들이 편하죠. 근데 모기가 올라오는 영역.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나무가 더 잘 보였었지만 오래된 한 30년 이상 된 곳은 나무가
3층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그늘이 계속 짓는 거야. 나무에 숲이 쫙 보여지는 거 좋은데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해충, 벌레, 기타 등등등. 우리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여지는 조망이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정원처럼 보여지는 거라면 좋은데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 햇볕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잘 되는데 숲을 꽉 둘러싸여 가지고 빛도 못 본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동을 찾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한 7층 정도 되면 이제 나무가 안 올라와요. 이제 뼈 쪽 요 정도? 요 정도 올라오죠. 예. 좀 그것도 오래된 나무. 뭐 한 10년 된 정도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0년 정도 돼 이만큼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가 되어졌을 때 7층 정도가 되어진 게 땅에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7, 8, 5, 6, 7, 8 요 사이가 가장 무난하게 살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간다. 7층, 14층, 20층, 30층. 어우, 물론 이제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급적이면 한 15층 이상은 안 넘어가요. 왜냐면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무섭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게 한 7층, 7층 이하 요 정도가 제일 낫고, 그리고 맨 꼭대기층은 이제 뭐 펜트하우스처럼 이제 뭐 옥상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피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맨 꼭대기층은 안 좋은 점이 다른 건 없어요. 가장 큰 건 지붕의 단열. 예. 여름에 덥고요. 겨울에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맨 꼭대기층은 리모델링을 할 때 무조건 천정 부분에 단열재를 많이 해. 정말 많이 해. 생각외로 정말 많이 해줘야 이 뜨끈뜨끈한 열로부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맨 꼭대기층은 피난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소화기나 이런 것들, 또 물론 이사할 때 되게 힘들죠. 이사할 때도 무섭고 뭐 모든 게 다 무섭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이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것 말고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맨 꼭대기층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 옛날 때 1990년 초에 아파트가 제일 만들어질 때 로얄층이라고 했던 거는 보통 아파트들이 15층 정도, 한 20층 정도, 그 정도 중에서 로얄층은 7층, 10층, 5층에서 10층 요 사이가 다 로얄층이었어요. 해도 잘 받고 프라이버시도 잘 받고. 그런데 요즘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아파트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로얄층이 로얄층이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로얄 라인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판상형, 이걸 판상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판상형이 계속 분당에 있는 아파트나 일산에 있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계속 오후와 열에 맞춰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군대처럼 쫙 서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는 법적으로 법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있는 집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 사는 집하고 여기 사는 집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 사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이쪽이 나요. 근데 해가 이쪽으로 떠가지고 이쪽으로 딱 질 때 하나, 둘, 세 개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반대로 이쪽에 하나 또 이렇게 또 만들어놔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호라인을 잡을 때는 호라인보다 그때부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해를 잘 받을 수 있는 동이 몇 동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탁 트여진 곳이 어딘가, 또 뭐 앞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없는 라인이 어딘가, 동과 라인을 선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호수를 선택을 하면 아파트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층과 가장 좋은 뷰와 조망과 빛과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되게 좋은 그런 공간을 찾을 수가 있고, 저층보다 고층보다 중층 안전하게 그렇게 찾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이왕이면 뭐 메이커 있는 아파트면 더더욱 좋겠죠. 네, 오늘 말씀드린 그 아파트 중에서도 좋은 거 고를 수 있는 거, 네,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